번째 매운맛 질문, 이 새로운 미래와의 결별 기획설입니다.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최고위도 필요도 없고 다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 국민도 속고 저도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성정당의 사수를 여기 와서 부리면 안 돼요. 그러려면 제3지대 통합을 왜 합니까? 이준석 대표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11일 만에 결국 갈라섰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그림이 이준석 대표의 큰 그림이었다. 제가 이 얘기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저희 지지층에서도 약간의 반대 의견이 있는 그런 통합을 추진한 다음에 또 그것이 깨지는 결과를 제가 기획했겠습니까? 그거는 좀 앞서 나간 망상에 가까운 거고요. 결국 통합은 이루어졌는데 그 이낙연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이탈한 거죠. 나머지 뭐 금태섭 의원이나 아니면 또 조홍천,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이탈하게 된 계기가 뭔지 저도 궁금했는데 바로 입장 발표하신 게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입장과는 완전 다릅니다. 예, 적어도 지금 개혁신당에 참여하는 다른 분들은 양당의 기성정치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바른정당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들 좀 해보자, 이런 얘기였는데 진짜 민주당을 하겠다? 그건 저희와 취지와 목적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획은, 이 파기 기획은 새로운 미래 측에서 했던 게 아닌가, 그 진짜 민주당 발언을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박원석 전 의원도 그렇고 뭐 김종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 뭐 전두환에 무슨 뭐 다 갖다 붙이던데, 그렇다면 왜 저희가 어떤 표결 절차를 했을 때 이낙연 총리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왜 이준석의 의견이 옳다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의상 이제 그 표결 자리에 있었던, 아니면 그 전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을 밖에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솔직히 좀 보기 안타깝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파기를 선언한 다음에 그 명분을 오히려 사후적으로 만들려고 이제 이준석 공격을 하는 건데, 제가 뭐 정치 이제 10년 넘게 하면서 한두 번 겪어본 일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다면은 뭐 하십시오, 그렇게. 사실 너무 진영이 극과 극이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은 통합 전부터 있었는데 어쨌든 손을 잡은 상황에서 통합 지난주 혹시 판도라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요즘 시간이 없어 못 보고 있습니다. 아니, 통합으로 가장 손해를 본 게 이준석 대표다. 가장 이번 합당으로 손실을 본 사람이 이준석 대표. 손해가 가장 크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어렵게 빅텐트를 쳤지만 쉽게 또 갈라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뭐 손해를 봐서 빨리 그걸 손절하고자 하는 위치였다 그러면 제가 파기 선언했어야죠. 그런데 명시적으로 이낙연 총리 측에서 파기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기획설 자체가 왜 나온지 모르겠다. 그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미래 측에서 다른 정파들의 좀 이해를 구하는데 실패한 뒤로 오히려 여기서 나가야겠다라는 기획을 한 게 아닌가. 그 보수 진영에서도요. 네. 원래 이낙연 대표 아니면 김부겸 총리, 정세균 총리, 뭐 김진표 의장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온건한 중도 보수 정도의 성향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과의 스펙트럼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했던 것인데, 사실 이낙연 대표님 주변에 그 기사로도 보이지만 한 20여 명 정도의 정의단 출신 활동가들이 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좋게 표현하면 개성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자리 싸움에 들어왔거든요. 좀 심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헤어진 마당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자리 싸움이라면 뭐 당직자나 뭐 비례 순번에 대해서 좀 욕심을 냈다 이런 취지인 건가요? 예전에는 이준석도 욕하고 뭐 보수 진영도 욕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소위 새로운 시도를 하는 당 중에서는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이걸 숙주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제 판단 착오로 하고 제가 많은 비판을 받다 하더라도 제가 당과 또 당의 당원들 또 지지자들에게 더 이상 상처가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분들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와 선거연합 가능성은 남아있다? 저는 지금 그런 걸 언급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연대나 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지역구 정도는 단일 기호로 나갈 수 있지만 오히려 비례 후보는 각자의 정체성이 있으므로 그거를 고유하게 후보를 내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걸 완강히 거부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와서 하는 생각은 이분들 머릿속에 비례에 어떻게 한번 편승해 보려는 생각이 있었구나 그랬던 거고 저는 지금 다른 정파들이 지역구 후보를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합당 이후에 정체성 질문에 대해서 많이 질문 받으셨잖아요. 개혁신당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준석 대표 개혁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는 보수주의자 맞고요. 네. 자유주의자에 가까운 보수겠죠. 개혁신당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수의 기차에 통일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말 안 한 거지. 개혁신당의 주류적인 생각은 그래도 자유주의적 보수 관점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는 개혁 보수라고 답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뭐 다른 당을 들여다보면서 어디는 보수니 진보니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지금도 보면은 개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니네가 보수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은요. 뭐 류호정 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보고 아니면 민주당에서 합류하신 국회의원분들을 보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 개별 인사를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뭐 서로 지목할 인사들이 있다 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보수 아니야. 그 몰카 비슷하게 녹취된 거긴 하지만은 우리 보수 아니다. 예,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죠. 정당 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둘러싼 말들도 무성했습니다.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의가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에 국고에 그 6억 6천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해산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매운맛 질문 두 번째. 이거 6억 먹튀 아니냐?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라. 그걸 반환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동결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우선. 예. 입법 미비니까 지금 동결이라는 건 쓰지 않고 나중에 반환할 방법 만들어가지고 반환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현상에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한 거죠. 저희가 김종민 의원이 이탈할 걸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정치를 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으면 저희는 동결해놓고 나중에 처리하겠다. 이게 6억 6천이라는 게요. 무슨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원래 정치 정당 보조금이라는 거는 칸막이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정당의 회계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10원까지 전부 다 선관위에 보고해야 돼요. 저희가 그 부분은 뭐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사실 한 위원장이 개혁신당에 대해서 발언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당 보조금 관련해서는 기자 질문이 없었는데도 얘기를 했어요. 그 의도는 뭐라 보세요? 본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건드렸을 텐데요. 제가 굳이 반박하자면은 과거에 2020년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이 가져갔던 국고보조금이 134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까지 하면 200억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우선 국민의힘은 100억 넘는 국고보조금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거기다 이번에 보세요. 그 비례위성정당 만드는 게 얼마나 추합니까?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을 보면은 정당은 그 절차와 목적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이어야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정당이 민주적이라면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사무처 당직자를 당대표로 임명합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강당에서 창당대회를 하는 정당이 어떻게 독립된 민주적인 정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 8조 2항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위헌 정당입니다. 위헌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또 100억 원 넘는 아마 국고 보조금을 수령하게 될 텐데요. 저는 그 돈이나 토해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기세 좋게 6억 갖고 얘기했죠. 이번에 100억 넘게 받을 돈 토해보십시오. 방법이 없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언론이 계속 추적해야 된다 보는 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그 지난 선례를 보면 134억에 달하는 그 돈 토해내지 않으면요. 그거는 몇십 배에 달하는 내로남불이다. 지난번에 미래한국당이라는 당이 비례정당 생겼을 때요. 막 100억 가까이 돈이 생기니까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모 한우집에서 한 번에 몇백만 원씩 회식한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팩트인 건가요?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는데 그거 다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추해지기 전에 비례위성정당이 얼마나 많은 국고 낭비인지를 국민들께 이실직고하고 안 만들겠다 선언하는 게 낫습니다. 지난 미래한국당 기준으로 134억입니다, 국민들.